단 하나의 마케팅 문구가 브랜드가 그토록 애써 쌓아온 중립성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폭발적이었던 위기, 바로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터졌고 또 어떻게 이 위기를 시간순으로 극복해냈는지 하나하나 풀어가보죠. 지금 보시는 이 산산조각난 머그잔, 이게 당시 스타벅스 코리아를 덮친 그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위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평온했던 일상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와장창 깨져버렸거든요.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파편들을 한번 싹 모아서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사태의 발단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대체 그 거대한 불씨가 어디서 처음 당겨졌는지 정확한 지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5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평범한 버디비크 프로모션이 시작됐죠. 그런데 정말 운명의 장난인진 뭔지 이벤트 기간 중 특정 일자인 5월 18일 당일이 하필이면 탱크데이로 지정이 됩니다. 네, 맞아요. 이 결정 하나가 훗날 이벤트 전면 취소라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몰고 올 거라고는 당시엔 진짜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문제가 된 바로 그 프로모션 포스터입니다. 비판 여론이 막 터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실무진들은 기겁을 했겠죠. 그래서 급하게 불을 끄려고 탱크데이를 탱크 텀블러데이로 바꿉니다. 문제가 된 문구도 작업 중 딱 이렇게 다급하게 수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여론은 진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고 결국 이벤트 페이지 자체가 통째로 삭제되면서 행사는 전면 중단되고 맙니다. 두 번째 파트, 커지는 의혹과 분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지죠. 왜 대중은 이 포스터 하나에 그토록 거세고 즉각적인 분노를 쏟아냈을까요? 사실 대중의 눈에는 이게 단순한 오타나 실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포스터 속 텍스트가 무려 3가지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의도치 않게 한꺼번에 소환해버렸거든요. 하나씩 객관적으로 짚어볼게요. 첫째, 5월 18일과 탱크라는 단어의 조합. 이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곧바로 연상시켰습니다. 둘째, 포스터에 있던 책상의 탁이라는 문구. 이건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유명한 망언, 다들 아시죠? 책상에 탁 치니 헉하고 죽었다를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필 텀블러 용량이 503ml였는데 이게 또 국정농단 사건 당시 전직 대통령이 수인 번호 503번과 절묘하게 겹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소비자들은 이 상황을 마케팅 부서가 검수를 제대로 안 했구나 정도로 가볍게 넘기지 않았어요. 과거에 그룹 총수가 SNS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던 일들, 흔히 말하는 오너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 행보와 이 상황에 딱 결합이 되면서 이 기막힌 우연들이 잠깐 이거 혹시 다 의도된 고의 아니야? 하는 대중의 합리적 의심에 그야말로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격이 된 겁니다. 세 번째 파트, 무너진 시스템과 파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불씨가 대체 어떻게 그 간단하다는 기업의 내부 검수망을 뚫고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시스템 내부에 있었습니다. 마치 쉬지 않고 돌아가다 결국 고장나서 멈춰버린 컨베이어 벨트 같았죠. 당시 스타벅스는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1년에 무려 222회 프로모션을 쏟아냈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이죠. 이렇게 속도전에 쫓기다 보니까 오타만 잡아내는 AI 검수기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게 된 겁니다. 정작 특정 날짜와 단어가 딱 만났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걸러내야 하는 이른바 인간의 역사적, 사회적 감수성 필터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필터를 통과해버린 치명적인 실수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먼저 시민단체들이 이건 악의적인 조롱이라며 규탄에 나섰고요. 이어서 광주광역시 같은 지자체들이 스타벅스 소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인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급기야 유력 정치인들까지 공개적인 비판에 가세하면서 단순한 마케팅 논란 하나가 순식간에 국가적인 이슈로 격상되는 어마어마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네 번째, 이념의 전쟁터입니다. 이쯤 되니 브랜드는 스스로의 이미지를 통제할 권리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누구나 편하게 커피 한 잔 즐겨야 할 대중 브랜드가 한순간에 국가적 정치 전쟁의 대리전 무대가 되어버린 거죠. 사태는 양극단의 실력 행사로 번졌습니다.
한쪽 진영에서는 분노의 표시로 머그잔을 망치로 깨부수는 영상을 공유하고 선불 카드를 대거 환불하는 거센 불매 운동을 벌였어요. 반면에 다른 쪽 진영에서는 이에 반발해서 오히려 스타벅스 컵을 들고 이른바 우파 인증 셀카를 찍어 올리는 반반 불매 운동을 펼쳤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원치 않게 이념 과시의 도구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셈이죠.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정치 공방을 딱 떠나서 이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파트너, 직원들이었습니다. 무거운 앞바퀴에 짓눌려버린 저 앞치마 보이시죠? 위에서는 당장 매장에 사과문을 붙이라는 본사의 지시가 막 내려오고 카운터 앞에서는 고객들의 엄청난 폭언과 환불 요구가 쏟아지는데 그걸 현장 직원들이 맨몸으로 다 막아내야 했던 겁니다. 당시에 한 현장 직원이 인터넷에 올렸던 익명의 호소글이 그들의 참담한 심정을 너무나 잘 대변해 줍니다. 매일 출근하는 게 공포고 포스기 앞에 서는 게 지옥 같다. 우리가 기획했나? 왜 우리가 화풀이 자판기가 되어야 하나? 정말 뼈아픈 말이죠. 경영진이나 본사의 구조적인 위기가 어떻게 가장 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멘탈을 철저하게 붕괴시켰는지 너무나 깊이 공감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5번째 파트, 위기 극복, 책임과 사과입니다.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대한 불길을 기업은 시간순으로 어떻게 잡아나갔을까요? 위기관리의 타임라인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액션은 논란 당일에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대표이사 즉각 해임이라는 엄청난 초강수였죠. 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결국 사태 해결의 진짜 실마리는 마지막 단계, 즉 오너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사과하는 과정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회사는 사태가 터진 바로 그 당일에 대표이사와 기획 담당 임원을 그 자리에서 즉각 해임시켜버립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고 극단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한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5.18 관련 단체들은 본사 부사장의 방문 사과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기관리의 아주 뼈아픈 현실을 하나 엿볼 수 있어요.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의 단순한 인사조치만으로는 저렇게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신뢰를 단번에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위기 극복의 터닝 포인트는 결국 그룹 총수가 직접 전면에 나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총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며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사죄를 했죠.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전 계열사의 마케팅 검수 과정을 완전히 뜯어붙이고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엄격한 역사의식과 사회적 감수성 훈련을 의무화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문제가 됐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약속한 겁니다. 마지막 결론, 사회적 문해력입니다. 이 치열했던 마케팅 재난과 위기 극복의 타임라인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교훈은 과연 뭘까요? 이제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 스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이름값 높이는 걸 넘어서 이른바 사회적 문해력을 갖춰야 하는 시대로 진화한 거죠. 텀블러가 튼튼하고 커피가 맛있는 것만 품질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사회의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즉 사회적 감수성 자체가 곧 그 브랜드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일수록 진출한 국가의 깊은 트라우마를 제대로 읽어낼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아무리 빠르고 편리한 AI 시대라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숨은 맥락과 정서를 꼼꼼하게 검증해줄 인간의 필터가 존재해야 한다는 걸 이 사건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머그잔, 금박으로 깨진 부분을 이어붙인 킨치기 기법의 컵인데요. 참 아름답지만 동시에 선명한 상처를 품고 있죠. 잘 나가는 브랜드가 소비자 신뢰를 잃고 박살나는 거? 정말 단어 하나, 문구 하나로도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산조각난 신뢰를 다시 하나하나 이어붙이고 예전처럼 회복하는 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오랜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뼛속 깊은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이 컵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속한 기업이나 브랜드의 마케팅 속도도 나날이 빨라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브랜드는 그 무서운 속도전에 발맞출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사회적 문해력 그리고 든든한 역사적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순으로 짚어본 이 치열했던 위기 극복의 기록이 여러분께도 꽤 유익한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